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안 믿기겠지만 벌써 2월이고요. 2월 초에는 약간의 휴식기를 가진 뒤에 13일부터는 청약이 또 몰아칩니다. E8, 코셈, K웨더, APR. 아직은 이 중에 일정 정정 신고서가 올라온 건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미리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먼저 E8를 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물음표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E8는 국내 최초의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든 회사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한 디지털 쌍둥이를 의미하는데요.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공간의 현실 데이터를 동기화시키고 현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도심 공간을 디지털 트윈으로 동일하게 구현을 시킨 뒤에 그 속에서 인구나 교통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3D 시각화나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첫 번째 회사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회사의 핵심 기술은요, 입자 기반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요. 국내 최초로 구현을 했고요. 기존의 격자 방식은 시뮬레이션 대상을 격자로 촘촘히 둘러싸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지만 비교적 사이즈가 적은 자동차나 기계 같이 특정 산업군에만 적용이 가능했다고 해요. 반면에 입자 방식은 공간에 입자를 흘려 넣음으로써 산, 도시 이런 대규모 범위에 액체와 기체의 움직임, 열 전달, 농도 같은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들을 수십 배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기, 미세먼지의 흐름이나 아니면 산사태 같은 대규모의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 할 때에 있어서는 지금 이론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독자 개발한 멀티 GPU 로드 밸런싱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시장에서는 빠른 계산 속도가 경쟁력이 되는데요. 회사는 CPU 대비해서 약 100배 빠른 입자 처리 속도를 가진 고성능의 GPU를 적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막 16개의 GPU를 동시에 사용해서 병렬 연산이 가능한 그런 멀티 GPU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병렬이 직렬보다는 계산 속도가 빠르죠. 이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훨씬 빠른 해석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한 거고요. 이게 또 상용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래픽 전처리, 후처리를 포함한 입자 기반의 통합, 패키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연구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회사 측은 얘기하고요. 이로써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에 참여하고 있어요. 세종시에 조성되는 국내 첫 번째 스마트시티 사업에 디지털 트윈의 구축사로서 참여를 해서 가상도시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스마트시티인 부산 에코델타 사업에도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도시 계획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이슈들을 예측하고 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대요. 아무튼 스마트시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에 지자체들이 또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따낼 때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건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기술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회사의 레퍼런스들을 보면 2차 전지, 항공우주 이런 쪽도 있고요.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생산 조건이나 설계를 미리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재난재해가 어떤 양상으로 확산이 되는지, 그에 따른 취약점 개선 매뉴얼,
이런 거 작성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 전자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열 전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적용처들은 많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매출처를 확인해 보면요.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국민은행, CJ제일제당 등등 대기업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시뮬레이션 협업을 진행 중으로 보이고 공급이 계약된 물량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스마트시티의 대규모 수주를 따냈고 또 대기업의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외향이 빠르게 확대는 되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3년의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엔플로우,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한 매출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플랫폼 개발과 구축 용역에서 매출이 발생했어요. 이게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건으로 LG CNS의 플랫폼 개발과 구축 용역을 제공한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대규모의 수주건이 없다고 하면 회사의 실적이 연속성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프로그램 매출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수요가 없는 건지 뭔지 확 줄어든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개년간의 실적을 보면 사실 물음표가 더 커져요. 물론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고 대기업들에서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보면 22년 대비해서 매출이 7배나 증가해서 23년에 겨우 22억 원 정도를 기록한 거거든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우선 매출 규모가 너무 적고 또 영업 적자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 43억 원에 순손실 48억 원.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년 창립한 이래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AA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좋을 리가 없죠. 심지어 완전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자, 자본 잠식이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본 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이익잉여금 플러스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 이익잉여금이 바닥이 나게 되고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면 납입 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해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자본 총계가 아예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에 부채 비율이 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 자본 총계로 나눈 값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열악한 이유로는 우선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 우선주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부채로 다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또 재무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회사에 돈이 없잖아요. 우선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계속 조달했고 또 외부에서 차입해서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상장 후에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재무 비율이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회사가 흑자로 안전하게 돌아서지 못하는 한 또 위험에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 좀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가 아닌가 싶었고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113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4,500원에서 18,5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209억 원, 시가총액은 약 1,751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수요 예측은 내일까지 진행되고요.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받을 거예요. 환불은 다행히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2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는 1.77%를 배정했더라고요.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425만 원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될 거고요. 아마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43.91%나 되는 물량이 상장 즉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무려 기존 주주의 비율이 이 중에 32.18%나 되고요.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다 기타 소액 주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단 기준 약 769억 원. 그러니까 가볍지도 않고, 그래서 수급이 약간 꺾인 상태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소액주주들의 물량이 많다는 것 또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장외에서 기존에 거래한 주주들의 단가를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다행히 사상 최저가가 15,500원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밴드 하단인 14,500원보다는 높은 가격인 거고 상단인 18,500원과는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2만원 위에서 좀 본격적인 거래가 터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E8는 현재로서 좀 기업 자체의 확신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일의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됐든 기존 주주가 막 집어던질 가능성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장일에 이들의 선택에 주가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오버행 우려가 존재하는 상태인데요. 그 밖에 신경 쓸 물량들도 꽤 많습니다. 먼저 미전환, 상환, 전환 우선주가 존재해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의미하고요. 전환가액이 13,571원. 이때 전환 주식수는 11만 528주가 됩니다. 이 투자 설명서에 보면 상장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 청구될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에 보통주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과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미상환 전환 사채도 있습니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얘기하고요. 채권을 얘기하고요. 행사 가격은 19,000원, 전환 주식수는 31만 523주. 행사 가격이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높기는 한데요. 상장 후에 주가가 19,000 위로 올라서게 되면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확인을 해 두셔야겠죠. 플러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습니다. 자, 상장 즉시 행사 가능한 수량은 92,800주. 많지는 않은데 확인은 해 두셔야겠고요. 행사 가격은 6,437.5원과 9,761원. 행사 가능성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조금 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상장 당일에 단기적으로 봐도 유통 물량이 40%를 넘어가면서 오버행 리스크가 있지만 또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잠재적인 물량들도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구조도 사실 별로다. 그러면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K사인, 파수, 아이퀘스트, 영림원 소프트랩, 브리지텍을 선정을 했고요. 사실 사업 내용은 다 제각기 다른데 우선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찾은 것 같아요. 이들의 평균 PER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 27.39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인데요.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을 거잖아요. 25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땡겨서 약 91억 원을 적용을 합니다. 주당 평가가액은 24,431원이 계산이 됐고요. 할인율 40.65%에서 24.28%를 적용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25년 추정 순이익 달성이 가능한 것일까? 이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 손익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3년 매출 35억 원, 영업손실 52억 원에서 24년에는 매출 164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 25년에는 매출이 306억 원까지 뛰고 영업이익이 140억 원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죠. 2년 새에 매출이 8배 이상 늘고 또 지금까지 적자만 기록하던 사업을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2023년 11월 30일 기준 수주 잔고가 약 81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고요. 여기에는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가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대형건을 다수 따내야 되는 건데 대형 사업이 발주되는 것이 드물기도 하지만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E8가 수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도 사태 이후에는 기술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의 추정 실적치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 측이 가능성을 세분화해서 퍼센테이지로 매겨서 보수적으로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꺼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보는 포인트는 상장 주선인인 하나투자증권의 가중평균 취득가액이 18,865원이라는 거. 그래서 공모가 밴드 상단인 18,850원보다 높은 수준의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거. 그리고 장외에서 아직은 가격이 25,300원, 공모가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좀 청약 시점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어요.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 더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붙기는 했어요. 3개월 환매 청구권이고요. 상장 후에 3개월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0% 넘게 빠졌을 때 회사 측에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다시 되사가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붙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이긴 한 거죠. 근데 타사 대체 출고나 가족계좌 몰아받기를 하시면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번에는 권리를 좀 살려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의 종합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이나 공모 구조나 공모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디에도 좀 확실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나마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있기 때문에 균등은 참여해 보겠지만 비례까지는 요때 또 코셈, K웨더, APR이라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E8에다가 비중을 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는 분들은 나머지 종목까지 보시고 좀 후보로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28만 2,500주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14만 1,250주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2월 13일까지 개설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청약을 한다면 일반과 우대 등급 동일하게 28,000주까지 청약 가능.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 2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상단에 확정을 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2월 6일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때 확정된 공모가에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코셈과 K웨더도 순서대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